어서오세요. 무비로드 시네마입니다. 좌석은 가장 편안한 자리에 앉으시고 핸드폰은 꼭 소리로 설정해주세요. 외부 스낵은 환영합니다. 티켓 발권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양 영화는 청춘을 위한 꽃 같은 시절을 느낄 수 있는 영화들입니다. 이번 영화는 함께 살아가는 청춘이 청춘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바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즐거운 감상 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라온에어의 장수 프로그램 무비로드가 13기에서 무비로드 시즌4 화양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무비로드 시즌4 화양 영화의 메인 DJ를 맡은 멜랑입니다. 제가 무비로드 시즌3에 이어서 무비로드 시즌4까지 메인 DJ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번 무비로드는 그동안의 무비로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전에 함께할 DJ분들부터 소개해야겠죠? 한 분씩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비로드 시청자 여러분. 무비로드 4의 DJ로 함께하게 된 바라입니다. 네, 아마 저를 작가로 알고 있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번에는 DJ로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랑 DJ를 함께하는 경우는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해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라온에어 13기 신입 9권 DJ 루나입니다. 제가 프롤로그에서 무비로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비로드를 들으며 청춘을 다시 만끽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루나님은 13기 신입 9권이시고 바람님도 DJ로서는 처음이시잖아요. 어떠세요? 이 무비로드를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다들? 일단 저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무비로드를 맡게 됐다고 들었을 때 기대가 엄청 컸는데요. 한편으로는 무비로드가 라온에어의 엄청난 장수 프로그램이다 보니 그만큼 부담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번 기수에 작가로만 활동을 하다가 DJ분들의 녹음 현장을 참관하러 갔을 때 정말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DJ가 굉장히 재밌어 보여서 다음 기수에는 DJ도 함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렇게 무비로드를 맡게 되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두 DJ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함께 만들어 나갈 무비로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무비로드의 DJ로서 꼭 해야 할 질문이 있죠. 두 분은 영화 많이 보시나요? 또 보신다면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최근 들어서는 너무 바빠서 영화를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못 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옛날부터 1편단심 로코파입니다. 멜로, 로맨스 코미디 혹은 판타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자주 보진 않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영화관 알바 중이라 한 달에 영화를 10편은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와, 그런데 좋겠다. 바쁘다 보니까 한 달에 5편도 채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무비로드 DJ가 된 만큼 앞으로는 영화관에 자주 들러보려고요. 그리고 저는 스릴러나 멜로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둘이 합쳐지면 더 좋고요. 저는 사실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요. 정말 사람들 사이에 이건 유행이다. 이 영화는 꼭 영화관에서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런 영화들은 영화관에서 꼭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3가지 장르의 영화밖에 안 보는데 공포, 스릴러, 액션 영화만 봅니다. 오, 빡센데요, 상당히. 저한테는 좀 빡센 장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최애 영화를 하나씩 말해볼까요? 일단 저는 무비로드 3에서 최애 영화를 위대한 쇼맨이라고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이를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저의 차의 영화는 모두가 아실 듯한 라라랜드인데요. 제가 위대한 쇼맨, 라라랜드 이 두 영화만 유일하게 유튜브에서 결제를 한 후 개인 소장으로 가지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그만큼 많이 돌려본다는 뜻도 되겠는데요. 이게 결제한 걸 후회하지 않을 만큼 이 두 영화가 정말 재밌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제가 아까 스릴러랑 멜로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장르당 하나씩 최애를 꼽아볼게요. 우선 스릴러 장르에서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큐어라는 작품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멜로 장르에서는 페트롤트 감독의 운디레라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두 작품 모두 미장센이 정말 아름답고 그 이면에 나름의 시선점을 가지고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정말 부동의 1위인 최애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배트맨 다크나이트입니다. 이게 약간 영화를 보다 보면 내용이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영화예요. 약간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불분명한 경계 이런 걸 정말 좋아해요. 근데 그 내용도 내용인데 등장인물이 하나하나 다 입체적이고 정말 매력적으로 나와요.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배트맨이나 변호사도 매력적이지만 사실 주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찰 반장이랑 집사도 매력적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는 누구나 다 아는 그 조커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약간 제가 본 악인 캐릭터 중에 저 캐릭터를 뛰어넘을 설정은 다시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이고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이자 연출인 것 같아요. 오, 그 정도까지. 네. 네. 무비로드에서는 처음 함께하는 두 분과 무비로드 4를 함께 출발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번 무비로드는 그동안의 무비로드와는 조금 바뀐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비로드 옆에 화양영화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혹시 화양영화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DJ 두 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화양연화요. 그쵸. 네, 맞습니다. 바로 화양연화이죠. 혹시 화양연화가 무슨 뜻인지 루나님 아시나요? 네,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양연화는 꽃 같은 시절이라는 뜻으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답지만 불안한 우리 청춘들이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루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화양연화는 단순히 아름다웠던 시절을 넘어서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이제 막 피어나는 청춘이라는 뜻으로도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무비로드4의 주제를 청춘에 맞춰 청춘과 관련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소개하고 영화에서 활약하는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무비로드 3까지는 DJ들이 각자 주제에 맞는 영화를 추천하고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이었다면 화양 영화는 청춘의 사랑, 청춘의 열정, 청춘의 상처와 같이 청춘을 주제로 영화를 선정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무비로드 4 화양 영화는 청춘판 무비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청년 등장인물이 등장하거나 어린 사람을 위한 내용의 영화만 다루는 게 아니라 풋풋한 사랑, 과감하게 뛰어드는 도전 정신, 폭발하는 열정과 같이 젊음의 속성과 실패와 극복, 절교와 실현, 짝사랑 등 젊은 나이에 겪을 수 있는 경험을 모두 다룰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청춘은 풀을 청해 봄춘자를 써서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 봄을 나이에 비유해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나 시절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나이가 청춘의 대명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무모하고 타오르는 속성을 또 다른 사람들은 빠른 변화나 솔직함을 대신해서 청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DJ분들이 생각하는 청춘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청춘에게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빠른 회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좀 어린 나이고 모든 게 다 새로울 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랑을 하다가 헤어졌는데 그래도 어렵지 않게 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또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새로운 일을 겁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탄성 좋은 에너지? 그런 게 청춘을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무모할 수도 있고 이뤄놓은 게 없으니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행동하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사실이죠, 솔직히 말하면. 맞죠, 그쵸. 이런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을 때,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춘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방황을 꼽고 싶은데요. 방황이야말로 청춘이 가진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봄처럼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청춘은 쉽게 흔들리고 위태롭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끝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고뇌하며 방황하는 우리들 모두가 어쩌면 청춘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청춘을 하면 나이대마다 기준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청춘인 걸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부 다 지나고 나서야, 아, 그치. 그땐 그랬었지. 그땐 정말 청춘이었는데 하면서 회상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도 주변 어른들이, 아, 너넨 청춘이지.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우리가 청춘이구나 하는 거지. 평소에 살아가면서, 아, 난 지금 청춘을 즐기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설마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청춘은 그냥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뭐 잘 모르지만 결국 미래에 가서 지금을 생각하면 아, 그땐 정말 청춘이었지 하고 회상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1화의 영화를 소개해 드릴까요? 오늘은 DJ 바람님과 루나님이 청춘으로서 청춘에게 권하고 싶은 영화를 가져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선정한 영화는 앤 해서웨이 주연의 인턴입니다. 앤 해서웨이는 뉴욕에 있는 인터넷 의류업체 About the Fit의 창업자 줄스 오스틴 역을 맡았는데요. 그녀는 굉장히 멋있고 열정적인 CEO로 나옵니다. 그 기업의 사회 공헌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벤을 고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줄스는 벤이 노인이라는 이유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좀 무심하고 막대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벤에게서 경험으로 쌓인 연륜과 각종 처세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점점 친하게 지냅니다. 나중에는 결국 베스트 프렌드가 돼요. 근데 회사가 줄스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을 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줄스는 외부 CEO를 스카우트 해야겠다.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그 시니어 인턴인 벤이 줄스의 남편이 외도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사실 줄스는 자기 남편이 외도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외부 CEO를 영입해가지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더 열심히 스카우트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줄스는 외부 CEO를 고용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로 떠나고 벤과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줄스가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외도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사실 자기도 예전 결혼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 가족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결국 줄스는 스카우트를 취소하고 그 소식을 벤에게 알리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 굉장히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의 고민을 다룬 영화네요. 그렇다면 루나님이 청춘에게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 어떤 영화죠? 네, 저는 시드니 루멧이 연출한 미국 영화 허공의 질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인공 데니가 어린 시절 그의 부모님은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비어있는 공장에 폭탄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공장에는 아직 공장 경비원이 남아 있었고 부부가 던진 폭탄으로 크게 다치고 맙니다. 그래서 데니와 가족들은 FBI의 눈을 피해 미국 전역을 떠돌면서 살아가게 돼요. 영화는 고등학생이 된 데니를 보여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데니는 평소에 소리가 나지 않는 가짜 피아노로도 열심히 연습할 만큼 피아노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소년입니다. 어느 날 데니의 학교 음악 교사가 데니의 인상적인 피아노 연주를 듣게 되는데요. 데니의 재능이 엄청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된 음악 선생님은 데니를 줄리어드 음대에 진학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데니와 가족들이 사실 도망자 신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자기들의 신세 때문에 아들의 재능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안타깝게 여겼고 이제는 도망자의 아들이 아니라 데니의 삶을 살아야 할 때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빠는 생각이 좀 달랐는데요. 아빠는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데니의 할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고 이대로 데니를 도와주면 앞으로는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질 걸 아니까 반대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라디오에서 옛 동료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는 정말 데니를 놓아줄 때, 새로운 꿈을 펼치게 해줄 때라는 걸 깨닫고 데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만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면서 영화를 마칩니다. 환경적인 이유로 꿈을 가로막힌 소년을 다룬 영화네요. 두 영화 모두 외부적인 요인으로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영화의 내용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후 2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주 중요한 공지가 있는데요. 무비로드4 하양 영화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롭고 흥미로운 코너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죠?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으려고 합니다. 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연을 받으니까요. 라온에어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 재밌는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혹시 내 사연이 주제랑 안 맞나? 재미없진 않을까?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열심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진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영화 속을 걸어볼까요? 무비로드. 처음 걷는 푸른 봄날. 청춘이 청춘에게 권하는 영화는 계속됩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청춘에게 권하고 싶은 영화로 바람님은 인턴, 루나님은 허공의 질주를 선택하셔서 그 줄거리를 간단하게 들었었는데요. 혹시 각자 그 영화를 선택하신 이유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앞에서 청춘이 굉장히 높은 회복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다르게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학교를 나와서 이제 막 울타리를 벗어나고 실패하는 청춘들에게 솔직히 그 상처가 굉장히 쓰라릴 거예요. 빠르게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하는 고민, 지금 고통스러운 상처들이 혼자만 겪는 게 아니다.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멋진 CEO도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더 중요한 건 70대 노인인 벤의 도전인데요. 청춘들이 실패를 겪더라도 벤처럼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바람님은 청춘은 실패를 많이 겪을 수 있고 또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겨내서 다시 도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을 하셨네요. 그럼 루나님의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허공의 질주를 청춘에게 권하고 싶은 영화로 선택했는데요. 청춘이 인생의 봄날,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시간이잖아요. 어른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한 청춘들은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짓는 갈림길에 아마 많이 놓이게 될 거예요. 주인공 데니도 마찬가지인데요. 데니는 가족과 꿈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 사이에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가족이라는 둥지를 벗어나 스스로 걷기 시작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낸 이 작품은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춘의 모습과 닮아 있는데요. 데니와 비슷한 시간을 보냈거나 보내고 있거나 보내게 될 청춘들의 마무리 역시 정말 아름다울 것이라는 위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루나님은 선택의 갈림길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춘들에게 그런 시간을 이미 보내고 있는 청춘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 싶으셨네요. 이렇게 들어보니 또 도전을 하면서 상처받은 청춘을 위로하기 위해 도전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청춘을 응원하기 위해 선정한 두 작품이 무척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본격적으로 두 작품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네, 일단 두 작품은 주인공의 계기가 자아 실현이라는 것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벤은 은퇴 후에 자신의 역할을 찾기 위해, 데니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 사회에 들어가는 모습이 다른 듯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점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벤은 이미 한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다시 도전하는 입장이지만 데니는 다른 사람들과 거의 처음 어울리는 시도를 하는 거라서 나이와 도전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와 도전의 상관관계라니 정말 이번 무비로드 화양 영화의 주제에 딱 맞는 고민인 것 같아요.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 새로운 도전을 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만약 벤처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깜짝 밸런스 게임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안 맞는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500만 원 받으실래요?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서 월급 200만 원을 받으실래요?
바람님부터 가볼까요? 질문. 네. 안 맞는 직장이 제가 재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저의 뭐랄까 상사가 멋같고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건가요? 이 일 진짜 내 성향이 안 맞는데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재미가 네. 없어요? 이 일이 진짜 나랑 안 맞는데 대신에 월급은 500만 원 받아요. 근데 이거 나랑 너무 성향도 잘 맞고 내가 하면 너무 재밌으니까 이렇게 뚝딱뚝딱 금방 해. 근데 월급은 200만 원이야. 이거 진짜 고민되는데? 자, 바람님 네. 어디서 일하실래요? 저는 일단 청춘이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일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일. 오. 네. 루나님은요? 저는 안 맞는 직장으로 가겠습니다. 안 맞는 직장인 네. 대신에 500만 원. 네. 돈이 일단 그쵸. 좀 갭 차이가 크기는 해요. 맞아요. 200으로 요즘 못 삽니다.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지금이라면 200만 원 받으면서 일할게요. 근데 나중에 오. 뭐 결혼을 해서 가정이 생기고 이제 책임져야 할 식구들이 생긴다면 500만 원 받으면서 일을 할 것 같은데 지금은 200만 원 받아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청춘 박탈인가요? 아니죠. 이것도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하나 더 가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맨날 야근을 해요. 아, 근데 500만 원. 근데 그리고 6시 땡 하면 칼퇴를 할 수 있는데 월급 200만 원. 질문. 몇 시에 퇴근하냐고요? 네. 야근 야근 한 10시, 10시 반까지. 10시 괜찮아요? 10시로 합시다. 다른 사람들은 6시에 퇴근하는데 나 혼자 10시까지 야근을 하다가 퇴근해. 대신에 월급은 500만 원이야. 질문. 네. 식대 주나요? 그거는 보통 회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포함돼 돈은 있으니까. 아주 넉넉하게 주는 걸로 합시다. 근데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갈 때 나도 같이 6시 땡 하면은 칼퇴를 해. 진짜 59분 59초 땡 하는 순간 다들 이제 컴퓨터에서 끄고 자리 일어나가지고 퇴근을 해. 근데 월급은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두 직장 전부 다 일은 제가 좋아하는 일인 거죠? 직장은 잘 다니고 있어요. 고민되는데. 저는 결정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파이어족이 되겠습니다. 저는 나야죠. 30대에 은퇴를 하고 말겠어요. 500만 원 받고 네. 500만 원 받고 근데 30대 은퇴 한 푼도 가능한가요? 안 쓰고 39살까지 계속 돈 모으다가 이제 뭐 어떻게 뭐 주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방법을 알아내가지고 39세 은퇴를 하는 파이어족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루나님은 좀 정하셨나요? 네, 저 정했는데 조금 속물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 저도 야근하는 500 직장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둘 다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야근을 해도 뭔가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더 좀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야근해요. 저 같아도 야근해요. 저는 이미 생활 패턴이 맨날 야근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아침 11시에 집에서 나와서 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갑니다.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서 돈도 조금 받아요. 근데 지금처럼 사는데 돈을 500만 원씩 준대. 못 참지. 그럼 500만 원 받아야지. 오히려 네. 좋아. 저한테는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주인공인 줄스와 데니는 개인적인 꿈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하는 고민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다만 줄스는 자신의 선택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외부 CEO를 스카우트하는 선택을 해서 돌아가려고 했고, 데니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범죄 이력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두 역할 사이에서 고민하는 문제는 많은 분들이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혹시 DJ 두 분도 두 역할 사이에서 하는 고민이나 자신의 선택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포기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제가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네. 프롤로그를 듣고 오신 청취자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 전공은 경제학과인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와 전공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경제학은 매력적인 학문이지만 사실 저는 학창시절 내내 미디어나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수험생 때 잠깐 예술 쪽 입시를 준비했다가 밥벌이 이슈로 포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와서는 방황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가 휴학을 하게 된 이유도 전공과 관련 없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라온에어 활동도 그중 하나입니다. 영광인데요? 저는 휴학 기간 동안 최대한 여러 경험들을 해보면서 이상적인 진로와 현실적인 진로의 간극을 좁혀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학기 휴학을 했어요. 그 이유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계속하기에는 너무 지쳐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다른 일을 진짜 일을 찾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조금 쉬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휴학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공부하는 걸 싫어하지 않거든요. 제 전공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주변에서도 알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대학원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대학원 좋죠. 대학원 좋은데 근데 제가 돈도 좀 잘 벌고 부유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나 전공이 정말 좋아. 나는 시공부만 맨날 하고 싶어. 이러면서 공부만 생각하기에는 현실이 참 고달프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공부가 있지만 현실이라는 외부 요인이 저를 많이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다들 아직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 공부, 그리고 과와 진로에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대학 입시 시절에 과를 선택할 때 현실적인 과와 제가 좋아하는 과 둘 중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 지금은 중국어학과지만 고등학교는 또 이과 출신이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이과를 간 이유도 수학과학을 너무 좋아해서 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수학과학을 너무 좋아해서 중학교 때부터 나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무조건 이과를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갑자기 그 중국어에 미친 듯이 흥미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중국어 학과를 갈 것이냐, 아니면 이과의 길을 좀 살려서 그래도 중국어 학과보다는 취업이 조금이라도 더 쉬운 공대 쪽을 갈 것이냐.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자라는 생각에 중국어 학과를 왔어요. 근데 정말 입학하고 초반에는 학교 수업에 수학이 없으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수학이 있었으면 미칠 것 같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저는 오죽하면 대학교 들어오고 첫 생일 때 친구가 생일 선물 뭐 사줄까라는 질문에 고3 수능 대비 수학 문제집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선물하기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정말 제가 이 수학 문제 푸는 게 너무 고달파서 시뮬? 맞아요. 엄청 큰 그 모의고사 문제집 크기만한 그거 고3 수능 대비 가형 사달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지금 꽤나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결국 지금 하는 거는 공대 이과 쪽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영상 편집을 하고 있지만 미디어와 관련된 걸 하고 있지만 저는 꽤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DJ들이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각자 추구하는 가치관이 뭔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족, 사랑, 돈, 명예, 우정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딱 3개만 꼽아볼까요? 이번엔 루나님부터 가봅시다. 이거 정말 고민되는 질문인데요. 저는 가족, 사랑, 돈 이렇게 뽑고 싶어요. 가족, 사랑, 돈. 네. 바람님은요? 저는 약간 좀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정이 있으면 명예를 높일 수 있고 명예가 있으면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3개를 한 묶음으로 쳐서 확 가져야겠다. 내가 낚아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 돼요. 세 개만 고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돈, 명예, 우정 이렇게? 은근슬쩍 그렇게 넘어간다고 안 됩니다. 딱 세 개만 고르세요. 일단 돈. 돈. 일단 돈. 네.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 좀 소중하기 때문에 친구들로 하고, 그리고 사실 옛날이었으면 사랑을 좀 골랐을 것 같은데 요즘엔 딱히 사랑이 뭐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저에게 사랑으로서 채찍을 휘두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갖다 버리겠습니다. 데려오세요. 자, 한 대씩 주먹으로 쳐드리겠습니다. 좀 완전. 든든하시죠? 완전 당연히 든든하죠. 멜랑님인데. 우리 멜랑님은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고를 생각을 안 하고 뭘 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일단 명예는 쿨하게 버려지더라고요. 근데 이 네 개 참 어렵거든요. 맞아요. 혹시 가족 안에 사랑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저기요. 안 된다면서요. 가족 안에 사랑이 포함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렇다면 근데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 가족인데. 그러니까 사랑은 내 남자친구고 가족은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저 가족 사랑 돈 하겠습니다. 두 분 똑같으시네요. 제가 네. 이번 화 대본을 이렇게 쓰면서 녹음을 할 때 이 이야기 나누면 되게 재밌겠다 하고 떠오른 게 하나 있었는데요. 뭐죠? 바로 심리 테스트입니다. 저 너무 좋아해요. 심리 테스트. 이런 걸 다른 심리 테스트를 옛날에 봤어서 이거 가져와야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뭐죠? 잘 들으세요. 네. 네. 자, 당신은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네. 부족한 물과 부족한 식량으로 굉장히 황량한 사막을 횡단하고 있는데 당신에게는 책임져야 될 5마리의 동물이 있어요. 모든 동물을 데려가기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가장 먼저 버릴 동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버릴 동물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5마리의 동물이 뭔지 알려드릴 테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동물을 가장 먼저 버릴지, 그리고 어떤 동물을 가장 끝까지 데려갈지 한번 선택해주세요. 잠시만요. 저 메모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pen 꺼내고. 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도- 루나님 메모 준비 네. 완료? 자, 완료, 가봅시다. 자, 갑니다. 첫 번째 동물 원숭이, 원숭이, 두 번째 동물 양, 양, 세 번째 동물 말, 말, 네 번째 동물은 사자, 사자, 마지막 동물은 소. 소. 이 5마리의 동물 중에 가장 먼저 버릴 동물이랑 가장 마지막에 버릴 동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하고 계시죠? 먼저 버릴 동물. 먼저 버릴 동물. 배경이 사막인 거죠? 네, 사막이에요. 참고로 저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가치관이랑 완전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사실 내 속마음은 이렇게 달랐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멜랑님 하셨나요? 어렵네요. 일단 네. 먼저 버릴 거는 음. 사자고요. 끝까지 데리고 갈 건 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양씨이기 때문이죠. 루나님은요? 가장 먼저 버릴 동물. 저는 먼저 버릴 동물은 원숭이일 것 같고 마지막에 버릴 동물은 말. 왜냐면 말이 조금 탈 수도 있고 이용 가치가 많다고 생각해서. 루나님 저랑 똑같이 고르셨어요. 정말요? 네. 자, 가장 먼저 버릴 동물은 멜랑님은 사자, 그리고 루나님은 원숭이였잖아요. 사자는 자존심. 저 자존심 제일 먼저 버려. 힘든 상황에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원숭이는 친구였어요. 자존심을 버리는 게 낫지. 잠깐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존심을 버리는 게 낫지. 그치. 힘든 상황이면 자존심을 버려야지. 그치. 그래서 양은 뭐죠? 그리고 이제 멜랑님이 가장 마지막에 버릴 동물은 양, 그리고 루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버릴 동물이 말이라고 했잖아요. 양은 사랑, 어. 말은 가족이래요. 저는
말 다음에 양 이렇게 순서로 져 있거든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말은 탈 수 있으니까. 맞아요.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리고 양은 약간 저 혼자서 입속으로 내적 친밀감이 있어요. 이 양에 대한 너무 반가워요. 어딜 가든 양을 보면. 이 심리 테스트 재밌는데요. 각자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달라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방황하는 청춘 데니의 이야기를 다룬 허공의 질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청춘처럼 다시 도전하는 벤의 이야기인 인턴의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두 영화의 문제 상황을 비교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줄스와 데니처럼 각각 다른 역할이나 가치 사이에서 고민한 경험도 공유하니까 좀 더 몰입하기 쉬웠던 것 같네요.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영화 소개와 비교를 한 후에 5글자로 청춘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을 압축해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춘인 등장인물이나 아니면 청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5글자로 오늘 해주고 싶은 말 하나씩 해주시겠어요? 갑시다. 바람님 준비되셨나요? 저는 딱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반말을 하지만 용서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있다, 할 수 너입니다. 있다. 너. 저는 비온 뒤의 갬이라고 말하고 비온 싶은데요. 뒤의 갬. 네. 저는 약간 저랑 결이 다르게 해줬네요. 저는 약간 좀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청춘이니까 즐기라는 뜻에서 지금 이 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무비로드 1화 녹음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는 건 또 오랜만이어가지고 녹음 중이라는 것도 있고 재밌게 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난 무비로드를 정말 재밌게 들었던 청취자로서 아직까지 제가 무비로드의 DJ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그래서 조금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바람님과 멜랑님이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즐겁게 녹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네, 저는 제가 직접 대본을 쓰고 그걸 녹음하는 흔하지 않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때보다 걱정은 좀 덜 하고 기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대본을 작성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대본을 열심히 쓰고 자료를 조사한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긴장을 하면서 녹음을 한 것 같아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는 대본도 더 매끄럽게 쓰고 녹음도 더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무비로드 3에 이어서 또 한 번 메인 DJ를 맡게 되었는데요. 지난번의 경험을 잘 살려 우리 라운둥이 여러분, 또 옆에 계신 두 DJ분들을 영화길로 잘 인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 일화 어떠셨나요? 새로운 DJ분들과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하는 무비로드 재밌으셨을까요? 청춘인 DJ들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의 청춘을 그려가는, 청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화양영화는 여기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그럼 2화에서 만나요. 안녕! 제작의 라온에어, 제작 지원의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PD 정윤서, 작가 김아람, 진행의 양은채, 김솔, 김아람이었습니다. 혹시 청소하고 싶은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나요? 구겨지고 오염된 빨랫감처럼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며 살아가는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어두듯 모든 스트레스를 클리닝 나이프에 넣어두세요. 라온에어가 여러분의 고민을 깨끗하게 청소해드릴게요. 클리닝 나이프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새로운 3월, 새로운 것들에 적응하느라 여전히 바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의 숨결을 눈으로 바라보던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초록잎이 새로 피어나는 봄을 맞이하는 지금, 라온에어도 새 단장을 하고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클리닝 나이프는 늘 무엇인가를 청소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청소와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고 청소에 필요한 꿀팁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클리닝 나이프를 이끌어 나갈 메인 DJ 바람입니다.
제가 이전 기수에서는 작가로만 활동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메인 DJ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메인 DJ를 맡게 된 건 클리닝 라이프가 처음이라 조금 미숙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다양한 고민으로 혼잡한 마음이시라면 저희 클리닝 라이프를 들으시고 깨끗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두 분이 더 계시는데요. 두 분의 소개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라오네어 10기부터 지금까지 무려 4기수째 인사드리고 있는 멜랑입니다. 오! 이제는 라운둥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늘 새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인사를 드릴 때는 언제나 설레네요. 이번 기수에 새롭게 기획된 프로그램인 클리닝 라이프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13기에 새롭게 DJ로 함께하게 된 누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앞으로 멜랑님과 르나님, 그리고 저 바람, 이 3명의 기대를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청소를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사실 저는 청소를 굉장히 미뤘다가 한 번에 하는 편이에요. 빨래는 그나마 시간이 있으면 자주 하는 편인데 청소랑 설거지는 약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럴 때 하는 편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작업할 것이 없는 날엔 진짜 하루 종일 집안 대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 프롤로그를 듣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요즘 저에게 집이랑 씻고 잠자는 곳 그뿐이기 때문에 시간 날 때 간간히 빨래와 설거지를 하는 정도? 진짜 너무 바빠서 그런 거지 절대로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루나님은요? 저도 다른 DJ분들처럼 청소를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뤄서 하는 편인데요. 그 대신 저는 청소를 한 번 할 땐 먼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꼼꼼하게 그래도 청소하는 편이에요. 오. 그래서 맘먹고 청소하고 나면 진이 정말 다 빠집니다, 진짜로. 그쵸. 가끔은 대청소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DJ 여러분들은 대청소 주의가 어떻게 되세요? 청소할 때 자신만의 루틴이 있을까요? 제가 방금 청소를 굉장히 미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청소를 할 때마다 대청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방을 싹 정리를 하고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그동안 조금씩 치웠다 이러면은 좀 보기에 괜찮으니까 2주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세탁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먼저 돌려놓고 그 빨랫감이 돌아갈 동안 방바닥 청소하고 또 좀 쉬어야 되거든요. 저는 좀 쉬었다가 그쵸. 빨래가 다 됐다고 이제 소리가 들리면 빨래를 널어놓고 설거지를 하는 순서는 이제 거의 고정이 된 것 같아요. 아직 자취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벌써 이렇게 순서가 고정되어 있었네요. 저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날을 잡으면 하루 종일 청소를 하는 편인데요. 그 주기는 약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세탁기를 먼저 돌려요. 왜냐면 이게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돌아가는데. 맞아요. 그래서 세탁기를 먼저 돌리고요. 화장실에 물 뿌리고 락스 뿌려가지고 이제 좀 때를 불려요. 그래서 좀 방치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방치하는 동안 혹시나 밀린 설거지가 있다면 가장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설거지를 먼저 합니다. 혹시나 밀린 설거지라고 하긴 했지만 거의 99.8%의 확률로 밀려있긴 해요. 그리고 나서 집안의 모든 쓰레기를 정리를 하고요. 모든 쓰레기통 다 비우고 분리수거 다 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온 집안에 있는 쓰레기랑 쓰레기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또 이불을 빨 시기가 돌아오면 이건 또 세탁방 가서 빨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서 세탁방에 이불을 돌려놓고 타이머를 맞춰놔요. 타이머 맞추고 집에 돌아와서 또 이 순서로 뚜루루룩 하다가 세탁기 다 돌아갈 때 돼서 알람이 울리면은 다시 세탁방 가서 건조기 돌리고 다시 타이머 맞추고 다시 돌아와서 청소하고 뭐 이런 순서대로 저도 청소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본가에 살고 있어가지고 거실 청소나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들끼리 좀 돌아가면서 청소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 루틴이라고 할 건 방 청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 같고요. 바닥 청소하고 닦고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쓰레기를 버리는 편입니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해치우는 편이라 가지고 대청소라고 말할 만한 청소는 거의 몇 달에 한 번 꼴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대청소 날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청소해요. 저는 주로 바닥 닦기나 빨래 개기 좀 쉬운 거 맡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청소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MBTI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DJ분들이 각자의 MBTI를 대표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DJ분들의 MBTI를 알아야겠죠? 근데 사실 이 얘기만 들어도 아실 것 같은데 저희 왠지 다 P일 것 같은데 그쵸? 우리 네. DJ분들 MBTI 어떻게 되세요? 멜랑님 MBTI가 어떻게 되죠? 아, 저는 어딜 가나 다들 한 번에 못 맞추더라고요. 저는 ISFP입니다. 저 I예요. 맞아요. 맞아. 저 멜랑님이 I에다가 F여가지고 멜랑님이 I에다가 F라고요? 저 이랬단 F 말이에요. 안 같아요? 네. 저 T 같아요? 네. 진짜요? 서운해요. F다. 저 진짜 서운해요. 아니 T가 왜 서운하죠? T로서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나 평소에 이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T 같아요? 멜랑님 근데 이과였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과인데 ISFP라고요? 서운해요.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서운해요. 인생 팔자가 되셨어요 지금. 저를 F를 안 봤다니. 루나님으로 넘어갑시다. 루나님 넘어가자. 저 옆에서 눈물만 좀 닦고 있을게요. 두 분 진행하고 계세요. 네네. 저도 멜랑님처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MBTI를 못 맞추시는데 제 MBTI는 INTP입니다. 오 맞아요. 근데 저도 루나님 처음 봤을 때 I도 아니고 T도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ENFP일 줄 알았는데 INTP라고 해가지고 되게 의외였어요. 저는 두 분과는 다르게 처음 본 사람도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는 MBTI인데요. 저는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좀 아셨겠지만 제가 바로 그 극강의 대문자 대문자 ENTP입니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저는 E도 대문자고 N도 T도 P도 대문자거든요. 우와. 그래서 제일 낮은 게 70%? 90%에 다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P밖에 없긴 하지만 각자 청소를 계획적으로 하는지 그때그때 하는지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저도 모든 글자가 다 대문자거든요. 그 와중에 전또 극피해요. 정말 세상 끝까지 청소를 미루다가 와 이게 도대체 집이냐 돼지우리냐라는 생각이 들기 직전에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 루틴은 뭐 위에서 말한 대로 하고 그것도 물론 대청소 기준이에요. 그래도 설거지나 빨래는 해요. 그러니까 설거지는 이제 더 이상 쓸 그릇이 없을 때 빨래는 더 이상 입을 옷과 속옷이 없을 때 여기까지. 근데 이거 저 이미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PD님이 이런 이미지로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원하는 게 맞으시죠? 맞죠 이거? PD님은 이런 그림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저희 스스로 함정을 팠네요. 저희 무덤을 팠네요. 쉽지 않네요. 넘어갈까요? 빨리 넘어가 주세요. 네네. 하필 저희 DJ 3명이 전부 다 극피여가지고 저도 정말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피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청소 루틴을 말했는데 그것도 사실 좀 급조한 거고 그래요? 청소를 하면서도 딱히 순서를 정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하고 나서 그냥 끌리면 하고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멜랑님이랑도 좀 닮았고 루나님이랑도 닮았는데요. 아무래도 P다 보니까 그렇죠. 청소가 저한테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아니다 보니까 항상 다른 일에 더 집중을 하고 집이 그만큼 조금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대신에 한 번 마음 먹고 청소를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전체적으로 빠르게 청소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DJ분들의 성격이 청소를 하는 루틴에서도 고스란히 묻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청소와 개인의 성격 이 두 가지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거랑 관련해서 떠오르는 단어가 미니멀리스트와 맥시멀리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DJ분들은 미니멀리스트인가요? 맥시멀리스트인가요? 미니멀리스트는 단순함과 절제를 통해 불필요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맥시멀리스트들은 자기의 공간을 완전 물건들로 채우면서 시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그리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성향이 각자가 생각하는 어질러짐과 깨끗함의 기준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어질러짐과 깨끗함의 기준을 피디님이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깨끗함의 기준을 잘 몰라요. 왜냐면 깨끗함에 도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럽지 않은 딱 이 정도만 가능했지 깨끗한 상태에는 도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물건이 제 공간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물건에 욕심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방이 비워지질 않는 걸 보니까 사실 맥시멀리스트였던 것 같아요. 멜랑님은 어떠세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미니멀리스트는 진짜 딱 필요한 거. 하다못해 필요하더라도 얼마 안 쓸 것 같은데 라는 이유로 굳이 구매를 하지 않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면 언젠가 쓰겠지 하는 마인드, 그리고 와 너무 이쁘다 하면 또 사서 모으고, 약간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 이게 또 제가 그게 있어요. 저는 방이 더러워지면은 이제 좀 치워야겠다 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깨끗한데 라고 해서 집을 싹 치워놓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 근처에서 자취하는 친구가 저희 집 놀러와요. 와서 이거 집이 이게 뭐니 이러면서 청소를 막 해주거든요. 그게 약간 그 친구의 즐거움이, 소소한 즐거움이에요. 저희 집 와가지고 저희 집 같이 청소해주고 하는 게. 근데 확실히 그걸 보면 또 깨끗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문제가 맞나 봐요. 루나님 어떠세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엄청 고민해 봤는데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은 맥시멀리스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희 엄마가 엄청난 맥시멀리스트시거든요. 정확히는 사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산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세요. 저도 그런 엄마의 성격을 좀 물려받아서 그런지 필요 없는 물건들을 미련 없이 버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깨끗함은 곧 비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공간을 청소해도 결국 그 공간에 맞지 않는 무언가를 버리거나 좀 비우지 않으면 금방 다시 어수선해지더라고요. 여백의 미라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본가에서는 맥시멀리스트로 살았지만 자취방이 좁아서 강제로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만 했던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자취방이니까 이제 내 공간이니까 마음껏 자신의 공간을 꾸미고자 해서 오히려 본가에서는 미니멀리스트였지만 자취방에서는 맥시멀리스트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같은 공간이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방을 채운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자취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자취를 하다 보니까 성향은 미니멀리스트에 가까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맥시멀리스트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물건에 욕심이 없어서 한 번 사면은 그게 진짜 물리적으로 닳아 떨어질 때까지 쓰거든요. 근데 막 가족들이랑 살면은 다른 사람이랑 물건 공유가 가능한데 혼자 살면은 자주 안 써도 이게 필요하다 하면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사자, 있어야 되니까 사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엔 집에 물건이 아주 가득가득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원룸에 거주하는 자취생 그뿐이기 때문에 강제 미니멀리스트랍니다. 하다못해 저희 집에 에어프라이기도 없어요. 제가 요리를 그렇게 하는데도 에어프라이기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진짜 몰랐어요. 이거 없어요. 저도 진짜 사고 싶거든요. 진짜 집에 놓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강제 미니멀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예쁜 집 꾸미기템 이런 거 발견하면 그냥 눈으로만 즐기는 수준? 너무 서러워요.
저는 다른 두 분들과는 달리 휴학하고 본가에서 지내고 있어가지고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가려고 해도 자꾸만 맥시멀리스트가 되고 말아요. 학교 다닐 때는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생활용품 같은 걸 좀 사재기 하려고 해도 놔둘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강제로 미니멀리스트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젠 쟁여놓을 공간이 일단 넉넉하고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가족이 사용하겠거니 싶어가지고 무언가를 살 때 전보다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자신의 미니멀리스트 또는 맥시멀리스트 같은 면모가 청소할 때 시너지를 냈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래서 청소할 때 좀 더 방해가 되고 까다로웠던지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맥시멀리스트로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물건이 많으니까 청소하기 힘들겠다, 좀 청소에 방해가 됐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알아요. 아무리 치워도 물건이 많아서 깨끗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만족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신 아까 멜랑님처럼 저희 집에 오는 깔끔한 친구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막 아니 왜 이렇게 책상 위에 물건이 가득가득하냐. 제 친구 중에 진짜 깔끔한 친구가 있는데 걔도 저희 집에 오면 맨날 청소해주고 가요. 네, 근데 이제 스스로는 약간 체념한. 맞아요. 멜랑님 어떠세요? 그래도 저는 강제 미니멀리스트인 만큼 물건을 수납 못할 정도로 쌓아두진 않거든요. 그래도 저는 물건을 살 때 이거 어디 놔야겠다 하고 수납할 자리를 미리 봐놓고 사는 편이라서 그래도 다들 제자리에 있어서 청소하기는 수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물건들이 청소하기 전에 늘 제자리에 없다는 게 함정이긴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을 좀 잘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그런 깨끗한 상태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해결책을 낸 게 애초에 물건을 잘 사지 않고 산다고 하더라도 한 3초 정도 생각을 해보고 사는 거예요. 사지 않으면 버릴 일도 없으니까요. 되게 미니멀리스트 같이 말씀하시네요. 근데 실천은 좀 잘 안 됩니다. 네, 이렇게 DJ들의 평소 클리닝 라이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청소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청소는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니까요. 저희 클리닝 라이프에서는 2부로 넘어가기 전 간단한 퀴즈 코너가 청취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간단한 퀴즈이지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1부를 마무리하고 퀴즈 코너 뽀득뽀득 청소 시간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뽀득뽀득 청소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뽀득뽀득이라는 단어를 평소에 자주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목이 더 귀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퀴즈 코너는 2부에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릴 청소 꿀팁의 예고편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퀴즈의 답을 맞히면서 2부에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그럼요. 네. 1번부터 3번까지는 PD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퀴즈로 준비하셨는데요. 1화에서는 청소 자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청소하다가 한 번쯤은 궁금했었던 또 알고 싶었던 내용으로 퀴즈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함께 맞춰보세요. 네, 1번입니다. 주방 세제로 막힌 변기를 뚜루뻥 없이 뚫을 수 있다. OX. 어떠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할까요? 좋아요. 동시에 할게요. 하나, 둘, 셋. 오. 저는 X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어? 근데 정답은 O였습니다. 이거는 PD님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뚜러뻥이 없어서 변기가 막혀가지고 곤란해졌는데 온갖 해결법을 찾다가 이 방법으로 변기를 뚫었다고 합니다. 변기가 막혔을 때 주방 세제와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변기에 넣고 기다리면 뜨거운 물과 세제가 변기를 막은 이물질을 분해해서 막힌 변기를 뚫게 한다고 하네요.
이 방법은 변기에 물이 많이 없을 때 특히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X라고 생각했냐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때 찾아봤을 때 그때가 샴푸였나? 린스를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방 세제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샴푸로 뚫을 수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샴푸에 계면 활성제가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주방 세제에 계면 활성제가 들어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래 했습니다. 네, 저도 오.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 그랬구나.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2번입니다.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면 실내 공기가 깨끗해지므로 환기를 할 필요가 없다. 하나, 둘, 셋. X? 오, 누구예요? 누구예요? 왜 그렇게 정답. 생각하셨죠? 그치만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렇죠. 공기청정기의 역할은 음.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 중에 떠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건데요. 환기는 이산화탄소나 부유물질을 배출하고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산화탄소와 같은 실내 오염물질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환기도 꼭 함께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는 봄은 곧 미세먼지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이 미세먼지는 유리창 창문에 이 미세먼지 또는 공기 중에 이물질이 달라붙어서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리창을 맑게 만들어주는 천연 만능 세정제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화학 물질이 아니면서 먹을 수 있는 재료라고 합니다. 이거는 각자 얘기해야 돼요. 네네. 어렵다. 잠시만요.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먹을 수 있는데 청소가 돼요? 네, 청소도 되는데 약간 화학 물질은 아니래요. 물이 음. 물. 물? 루나님은요? 저는 물로 좀 닦으면-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내용과 비슷한 쇼츠를 본 적이 있어요. 쇼츠를.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 맞을 것 같은데 네, 뭐예요? 저는 소주? 오, 맞아요. 정답은 소주입니다. 그래도 한 건 했네요. 아이고 소주는 입에 넣기 바쁜데 그걸로 청소해요? 역시 주당이세요, 멜랑님. 소주의 당분이 창문의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제거하고 알코올이 찌든때를 제거하고 소독까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알코올은 에탄올 성분이 함량이 높아서 창문에 분사하거나 직접 사용할 때는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는데 소주는 그것보다 알코올 함량이 낮아 자극이 덜해서 창문 또는 거울대를 없애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들 냉장고에 초록색 병 하나 있지 않나요? 들켰다. 우리들은 만능 세정제를 항상 먹으면서 살아온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부터 6번까지는 저희 DJ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의 경험과 관련된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퀴즈를 준비해왔을지 함께 풀어봅시다. 4번 문제는 저 바람이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디에 있는 걸 보고 온 건 아니고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퀴즈인데요. 제가 항상 옷에 막 빨간 음식 같은 것들, 국물 같은 게 묻으면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무조건 이것으로 지워요. 근데 이게 제 주변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게 저는 웬만한 자국은 다 지워지는 거예요. 오래된 자국이 아니면 진짜 다 지워졌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건 너무 다들 잘 알고 있는 거라서 어. 정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거 생각하세요? 퐁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발을 씻자? 바르시 이거 그거 아. 뿌리는 그 민트색 그 약간 발 세정제. 발세정제. 근데 약간 그런 찌든 때나 그런 것도 잘 지워져요. 엄청. 진짜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근데 주위에서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고요. 지우는 건 맞는데 청소할 때 쓰는 물건 아니에요. 지우는 건 맞는데? 흔하게 있나요? 네, 여러분 집에 다 있을걸요? 무조건. 무조건. 식초? 아니요? 지우는 거? 청소할 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청소할 때 쓰는 건 아닌데 지우는 건 맞아요. 오호? 응? 소주.
샴푸,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꿔야 돼. 린스, 바디워시, 아니요. 폼클렌징. 맞아요. 제가 지금 몇 번씩 한 거야. 제가 어쩌다가 이게 음식물을 지우다가 너무 안 지워져서 답답한 거예요. 막 그때 치약으로도 지우고 어떻게 했는데 너무 안 지워져서 약간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집에 굴러다니는 폼클렌징 이렇게 짜서 이렇게 지웠는데 아예 사라진 거예요, 우와. 옷에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무조건 뭐 묻으면 집에 가서 바로 폼클렌징으로 지우고 이거 제 친구들한테 다 전파하고 다니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오, 의외였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자, 그러면 5번은 멜랑님이 해주실까요? 자, 이것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설거지를 해도 깨끗하게 씻기지 않는 빨간 고추기름 자국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배달 용기에 묻어있는. 이거는 여기에 두면 지워져요. 여긴 어딜까요? 음, 약간 음식을 먹다가 묻은 거니까 뭔가 음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 그러니까 맞나요?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약간 좀 어디에다가 두면 될까요? 냉동고? 냉동고? 땡. 오. 냉장고? 저는 약간 땡. 그런 거잖아. 식초랑 물 배합한 이런 느낌? 아니요. 그렇게 해서 다 했어요. 네. 근데 빨간 게 아직 남아있어. 아? 어떤 장소에 놔두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뭘 그냥 안 하고? 뭐 안 하고 진짜? 그냥 방치해두면 돼요. 햇빛 아래에? 정답. 진짜로? 약간 그 흰옷에 김치 국물 같은 거 묻었을 때도 안 지워지면 햇빛에 두면 싹 날아가잖아요. 아. 약간 햇빛이 그 자연 표백제? 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이런 빨간 거 옷에도 이런 빨간 국물 같은 거 튀었을 때 세탁기 한번 돌리고 안 지워지면 햇빛에 한번 넣어보세요. 다 날아가요. 아, 그러면 옷에 빨간 국물이 묻으면 클렌징 폼을 한번 씻고 지웠다가 햇빛에 안 되면 말리고. 햇빛에서 말리면 완벽하게 제거가 완벽하네요. 되겠다. 오, 좋네요. 그럼 이제 6번은 루나님이 네. 퀴즈 내주실까요?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행주를 삶을 때 이것을 조금 넣어두면 완전히 소독되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탄산소다? 탄산소다. 땡. 식초. 땡. 근데 약간 식초랑 비슷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맞나? 베이킹 파우더? 땡. 베이킹 소다. 아, 베이킹 소다? 식초랑 비슷해. 액체예요? 식초랑 액체는 아닌데 식초랑 정말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산성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쵸. 산성. 거의 다 왔어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그 부분은 잘 안 먹긴 하는데 일단 레몬 레몬즙? 맞아요. 진짜요? 레몬 껍질. 우와. 오. 대충 찍어 맞췄는데 이게 맞네? 얻어서 걸리기. 저희는 셋 다 지금 새로운 사실을 많이 하나씩 알아가네요. 알아가네요. 좋은데요? 괜찮네요. 좋아요. 네, 총 6개의 문제를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 보았는데요. 이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혹은 이거는 새롭게 알았다 하는 청소 꿀팁이 있을까요? 뽀득뽀득 청소 시간, 이후 이어질 2부에서는 퀴즈의 정답과 관련된 청소 팁에 관한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으니 클리닝 라이프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네, 클리닝 라이프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청소 꿀팁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청소와 관련된 꿀팁 또는 이런 순서로 청소를 하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게 각자 다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취자분들께 꿀팁을 한번 소개해 보자고요. 먼저 저의 꿀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만의 순서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보통 대청소를 할 때 화장실부터 시작을 해서요. 멜랑님처럼 화장실에 곰팡이 제거제 같은 거를 싹 뿌려놓고 기다리는 시간에 방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빨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리 돌려놓고 남는 시간에 바닥 청소를 해요. 어떤 분들은 쉬는 시간 없이 막 휘몰아치면서 청소를 다 끝내시던데 저는 체력이 안 좋은가 한 번에 이렇게 다 끝내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세탁기가 다 돌아갈 때까지는 또 잠시 쉬어줬다가
다 되면 그때 다시 힘내자 이러면서 이제 빨래를 널고 설거지를 해서 청소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아까 위에서 말했던 퀴즈에서 얘기했던 거에 좀 연관해서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라탕, 떡볶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시켜 먹거든요. 다 먹고 나면 흰 배달 용기에 빨간 고추기름이 묻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한 용기의 한 4분의 1? 사실 4분의 1만큼도 안 채워도 돼요. 진짜 한 조금 물을 채우고 뜨거운 물로 채워야 돼요. 뜨거운 물을 채우고 이제 퐁퐁 한 펌프 넣고 뚜껑을 닫아서 열심히 흔들고 헹구면 진짜 깨끗하게 씻깁니다. 진짜 약간 그 마라탕 국물처럼 고추기름 진짜 심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거의 다 지워져요. 오. 그렇게 해서 진짜 찔끔 묻은 그 빨간 고추기름은 이제 햇빛에 놓으면은 정말 깔끔하게 지워진답니다. 약간 이 주방 세제 놓고 이렇게 흔드는 게 이게 빨간 고추기름뿐만 아니라 웬만한 그냥 뚜껑 있는 배달 용기들은 다 저는 그렇게 씻어요. 되게 꿀팁이네요. 꿀팁이에요.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락스보다는 베이킹 소다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락스가 정말 세정력은 좋지만 막 사용하기 조금 껄끄러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분무기에 베이킹 소다랑 물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가지고 청소할 때 좀 더러운 부분만 뿌려가지고 사용하곤 합니다. 이런 방법이 훨씬 안전하긴 해서 즐겨 사용하는 것 같아요. DJ분들의 꿀팁을 들어보니 저도 다음부터 청소할 때 이 꿀팁들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청소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청소는 템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청소와 관련된 장비도 무시할 수가 없죠. 혹시 나만 알고 있는 물건이라든가 써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괜찮게 사용했던 청소 아이템 있을까요? 저는 한 최근은 아닌데 몇 달 전에 쿠팡에서 화장실 청소 도구 세트를 샀어요. 이게 이렇게 벽에 걸어놓고 이렇게 고리에 도구를 하나씩 거는 건데 스퀴지랑 각 모양이랑 크기가 다른 솔 이런 게 구성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흡착판으로 붙이는 거라서 화장실 구석 벽에 그냥 흡착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걸어놓고 청소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청소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가 잘 돼요. 편하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한 번씩 흡착판이 떨어져서 화장실 문 닫아놓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 보고 있는데 막 화장실 안에서 우당탕탕탕탕 거리는 소리가 나긴 하지만 굉장히 만족적인 제품입니다. 제 최애 청소템은 돌돌이인데요. 본가에서는 아무래도 옷을 청소할 때만 쓰긴 하지만 기숙사에서는 거의 이것과 물티슈로 바닥 청소를 대신했습니다. 걸레나 밀대는 아무래도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빨아야 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더러워지면 바로 뜯어서 버리면 되니까 그게 진짜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조립형 밀대를 다이소에서 하나 샀거든요. 그게 1학년 때 처음 기숙사를 들어가면서 사실 살 때는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그냥 뭐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나 사놨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청소템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끝부분은 청소를 따로 하는 물티슈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 건데 보통 바닥을 닦으려면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대고 하니까 금방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일어서서 밀기만 하면 되니까 청소를 해도 별로 아프지가 않아서 청소할 때 조금 그나마 기분이 좋게 할 수 있는 친구라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청소를 하면 자신의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청소를 하면서 감정이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 생기면 청소를 내버려둬요. 못해요, 그냥. 그래서 집중하던 일이 마무리되면 그제서야 이제 주위를 둘러보고 내가 이번에도 이만큼 열심히 살았구나. 이번에도 집을 이렇게 방치해놨구나. 이런 걸 깨닫고 방을 청소하면서 뿌듯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밖에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다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오히려 청소를 해요. 이 청소를 하면 몸도 힘들고 정신도 없고 이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잡생각이 진짜 싹 비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 청소를 할 때 저는 이제 집에서 혼자서 이 모든 창문 다 열어놓고 블루투스 스피커에다가 휴대폰 연결해가지고 노래 틀어놓고 막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잡생각이 비워져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저희 엄마를 닮았나 봐요. 이게 엄마가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본가에서 살 때 뭔가 딱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도 네. 엄마가 좀 심적으로 힘든 날이 인 것 같다. 약간 그런 날에 엄마가 완전 집안 대청소를 하셨거든요. 똑같으시네요, 어머니랑. 약간 좀 그 닮은 것 같아요. 저도 멜랑님이랑 비슷하게 우울하거나 좀 스트레스가 쌓일 때 청소를 하면서 기분을 풀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데 청소를 하면 제 손이 닿는 곳마다 바로 즉각적으로 깨끗해지니까 그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뤄놓았던 청소를 해치우는 것도 부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했다는 쾌감을 줘서 좋아해요. 주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해요? 돼요? 정말 몇 달에 한 번씩? 좋네요. 큰 다짐을 필요로 하네요. 맞아요. 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청소는 단순히 집안일 또는 귀찮은 일, 미루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인생의 일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안일이라고 치부하면 마냥 귀찮은 일로만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만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앞으로는 오히려 청소를 하고 싶어질지도 모르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성격이랑 관련해서 청소 방법도 다르고 제각각이구나 라는 걸 느껴서 재밌었고 또 우리 DJ분들을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서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클리닝 라이프를 통해 지금까지의 청소 라이프를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청소와 관련하여 우리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제 클리닝 라이프의 1화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DJ 여러분들 오늘 클리닝 라이프 첫 녹음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평소에 굉장히 청소를 안 하는 사람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해보니까 다른 DJ분들의 꿀팁과 이야기들을 들으니 제가 나중에 집 청소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많은 꿀팁들을 배워가서 잘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클리닝 라이프의 기획을 처음 봤을 때 이 주제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녹음도 그에 맞춰서 엄청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청소를 잘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얘기할 거리가 많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른 DJ분들도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위로도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메인 DJ를 맡은 게 처음이라 아무래도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DJ분들 말에 대답은 제대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해서 왔다는 거, 노력 많이 했다는 것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능숙하고 자연스러운 메인 DJ 바람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순간을 함께할 청소. 저희 클리닝 라이프는 청소와 관련한 다양한 소재를 함께 추억하고 공감하며 일상에서 쌓인 응어리와 스트레스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 만나요. 안녕. 제작의 라온에어, 제작 지원의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PD 정채은, 작가 정채은, 진행의 김아람, 양은채 김소리였습니다.